안녕하세요, 마롱이에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 눈썹 정리하는 법 진짜 요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눈썹이 자라도록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기다려왔어요.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방금 비포 애프터 사진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사실 비포 사진은 지금 현재 저의 눈썹 상태는 아니고요. 제가 진짜 다듬지 않았던 고등학생 때의 눈썹 상태인데요. 대대로 털이 새까맣고 굵게 나는 집안이라 눈썹 문신했냐는 소리도 많이 듣고 짱구나 송충이 그런 말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처럼 지저분한 눈썹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오늘 제 영상 보시고 깔끔하게 눈썹 다듬는 방법 알아가세요. 눈썹 정리에 앞서서 원래 눈썹은 자기 마음대로 그려도 된다는 주의거든요. 아무튼 오늘 저는 기본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 눈썹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원래 엄청 진하고 굵고 되게 두꺼운 눈썹이었는데 그동안 계속 다듬고 왁싱도 받아보고 막 뽑고 하다 보니까 좀 이 정도 굵기와 모양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새로 나는 털들은 계속 꾸준히 뽑아주는 중이고 그래서 수치 많은 송충이 눈썹을 가지신 분들이 에이 뭐 저게 송충이 눈썹이야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송충이 눈썹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도움되는 방법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자, 보통 눈썹을 다듬으실 때 가이드라인을 이런 아이브로우 같은 걸로 그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송충이 눈썹들은 이런 아이브로우로 그리게 되면 눈썹 숲에 가이드라인이 묻혀버려요. 예전에 저처럼 눈썹이 진짜 굵고 진하게 나시는 분들은 아이라이너로 그린다고 해도 가이드라인이 묻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컬러를 사용해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립 라이너인데요. 이걸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은 티가 나겠죠? 근데 립 라이너는 좀 얇게 깎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저는 립스틱과 이 브러쉬를 이용해줄 겁니다. 이 브러쉬는 다이소에서 파는 핑크팝 브러쉬 2개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게 끝이 날렵하고 좀 뾰족한 편이어서 이렇게 라인을 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색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얇게 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얘를 다시 닦고 먼저 수직선들 점을 찍어줄게요. 눈 앞머리보다 살짝 들어간 곳을 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선을 세우는 거죠. 지금 좀 웃긴데 약간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게 좀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전 항상 이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미간이 조금 좁으면 눈썹을 좀 띄워놓고 미간이 넓으면 눈썹을 좀 붙여놓는 게 좋다고 해요. 여기를 또 점을 찍어줄게요. 여기는 눈썹 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카메라를 보고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마지막으로 코끝에서 눈꼬리를 연결한 여기에다가도 점을 찍어줍니다. 여기도 힘들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눈썹을 다듬을 때 기본 화장은 하고서 다듬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밖에 나갈 때 눈 화장까지 하고 나가잖아요. 생눈이었을 때 이렇게 재보면 눈썹이 더 짧아지겠죠. 근데 그 상태로 다듬어 놓으면 눈 화장을 했을 때 이어서 그려야 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애초에 좀 평소에 하고 다니는 데일리 화장을 해놓고 눈꼬리 끝에 맞춰서 점을 찍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가지고 여기 뒤에 부분이 좀 날라갔죠. 이렇게 수직점을 찍어줬으면 수평선도 맞춰줄게요. 일단 내가 느끼기에 수평이 되도록 선을 그어주세요. 자, 그어볼까요? 마롱이의 미술 시간! 따당!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눈썹을 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그릴 때 좀 삐끗나는 것들은 면봉을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간편해요. 그럼 눈썹 3부터 눈썹 끝까지 반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이고 힘들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 바깥에 삐져나온 것들을 다듬으면 절대 안 돼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얼굴이 비대칭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눈썹도 비대칭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셀카랑 후면 카메라랑 다른 거 아시죠? 그것처럼 저희가 거울을 보고서 똑바로 그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대칭이 되게 눈썹을 그렸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카메라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보통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기 수평 수직선이 나와있죠.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입꼬리랑 눈을 맞춘 다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아이고 부들부들. 자, 이걸 확대를 해서 볼게요. 저 그래도 나름 잘 그렸네요.
사진은 좌우 반대가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왼쪽 눈썹을 조금 더 굵게 그렸고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그린 게 보입니다. 그럼 다시 수정을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왼쪽을 조금 두껍게 그렸기 때문에 왼쪽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되도록이면 이 위에 부분을 다듬는 것보다 아랫부분을 다듬는 게 더 깔끔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워낙 저는 좀 잘못 다듬어져 있어가지고 이 위에 부분을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수정하고를 반복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가이드라인 바깥쪽에 튀어나온 부분,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면봉에 클렌징 워터나 리베나일 리무버 같은 걸 묻히면은 자극 없이 이렇게 닦일 수 있어요. 저처럼 카메라가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에서도 여기 가이드라인을 칠 수가 있거든요. 이걸로 들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못생겼어! 너무 못생겨버렸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오래 걸리고 힘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려주게 되면은 나중에 후면 카메라로 찍혔을 때 눈썹이 막 엄청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몇 번 과정을 거친 후에 드디어 정확한 모양이 나왔다면 이제 정리를 시작해줍니다. 자, 먼저 처음 눈썹을 다듬는 분들은 여기 미간 사이에도 털이 많이 있을 거고 요렇게 눈썹 안이 눈썹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은 바셀린이나 로션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피부를 상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헤어라인을 예쁘게 다듬어주면은 되게 깔끔한 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올리브영 눈썹 컬인데 이 크기가 되게 조그매가지고 이런 섬세한 곳을 딱 정리하기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 그려놓은 가이드라인 부분은 최대한 건들지 마시고 이 바깥쪽에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만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일단 이런 미간 사이나 이런 데만 다듬어 주셔도 인상이 되게 깨끗하고 정리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위저를 이용해서 눈썹을 뽑아볼게요. 제가 추천하는 쪽집게는 이 트위저맨인데요. 이게 좀 가격이 나가기는 하지만 그만큼 잘 뽑히고 되게 섬세하게 뽑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 제가 한창 더 털이 많이 났던 고등학생 때는 눈썹 칼로 이런 데를 다듬으면 푸르스름하게 하루 만에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털을 밀어도 하루 만에 푸르딩딩하게 계속 자란다 하는 분들은 눈썹 칼로 깎는 것보다 이런 쪽집게로 뽑아주시는 게 더 깔끔하고 오래가요. 눈썹을 뽑으면 눈꺼풀에 노화가 빨리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뽑는 게 더 깔끔하고 예쁜데 어떡해. 눈썹을 뽑을 때 팁은 여기 뿌리를 잡고서 살을 좀 잡고 이렇게 당기면 별로 안 아파요. 이 가이드라인 바깥에 삐져나온 부분을 깔끔하게 뽑아줍니다. 저는 마저 뽑고 오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자, 열심히 다 뽑아왔습니다. 그럼 깔끔히 지워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원래 빈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양만으로는 정확하게 대칭이다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 기본형 상태에서 눈썹을 그리게 되면 대칭을 더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눈썹 길이를 좀 조정을 해볼까요? 제가 평소에 눈썹 길이를 좀 잘 다듬는 편이어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자라는 곳은 없어 보이는데 자, 먼저 이거는 아리따움 제품인데요. 다이소에서도 눈썹 숟가위인가? 뭐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가위에 빗이 끼워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눈썹 길이를 다듬어주는 가위입니다. 이렇게 눈썹 빗으로 눈썹을 쓸어 올리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자르면 아주 싹둑 소리가 나면서 잘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썹이 진짜 길게 나는 편이어가지고 눈썹이 너무 길어서 눈썹 모양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눈썹 길이를 조정을 해줘요. 눈썹 가위가 없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집에 하나쯤 있으시죠? 이런 스크류 브러쉬도 괜찮고요. 이렇게 눈썹을 빗어가지고 위로 올렸을 때 삐죽삐죽 튀어나와 보이는 부분들을 잘라주면 됩니다. 이쪽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눈썹 결은 이 앞쪽은 위로, 이 중간 쪽은 옆으로, 이 끝쪽은 아래로 내려가지고 빗어주면 돼요. 그게 원래 눈썹이 나 있는 방향이랍니다. 자, 그럼 눈썹이 나 있는 방향대로
얘는 위로 올려가지고 튀어나온 애들을 잘라줄게요. 그리고 약간 사선으로 우리 중간부터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눈썹 정리로는 끝입니다. 하지만 송충이들은 이 단계까지만 하면 여기 이 구역 안에 무성하고 빽빽한 눈썹 숲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다이어트한 송충이일 뿐이죠. 이제 거울에 딱 붙어가지고 너무 밀도가 높은 부분에 눈썹들을 뽑아줄 거예요. 저는 지금 많이 뽑아져 있는 상태고 눈썹 탈색도 살짝 해놓은 상태였어가지고 자연스러운 색깔이 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푸르딩딩하고 정말 굵은 눈썹들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몇 가닥을 뽑아주는 작업을 했는데 훨씬 보기도 좋고 좀 자연스러운 컬러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더 뽑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눈썹 숲을 파헤쳐서 거슬리는 몇 가닥을 뽑아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아랫부분이 좀 진하게 뭉쳐있으면 이 아랫부분에 몇 가닥을 뽑아가지고 밀도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많이 정리를 해놓은 상태라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아마 처음 다듬으시는 분들은 머리 숱인 것처럼 엄청 가벼워 보일 거예요. 그럼 전 눈썹을 마저 그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숫부자의 눈썹 정리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제 경험상 아빠 수염처럼 좀 푸르딩딩하게 털들이 자라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눈썹 정리를 하시고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지난 후에 약하게 눈썹 탈색을 진행하시면 눈썹의 푸른기도 약간 빠지고 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봤는데도 난 무서워서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브로우바를 강력 추천합니다. 사실 전 처음에는 브로우바를 가라고 하고 싶어요. 처음 눈썹 모양이 정말 중요한데 무엇보다 전문가시잖아요. 한 번에 보통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썹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히기 위해서는 한 3번에서 5번 정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아마 진짜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어느 브로우바를 이용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학교 옆에 좀 유명한 브로우바가 있어서 거기서 4번 정도 받아봤던 것 같고요. 보통 강남이나 신촌 이대 이런 번화가 쪽에 왁싱 전문 샵들이 꽤 되니까 거기를 이용하셔도 좋고 가까운 곳으로는 백화점에 베네피트나 바비브라운이나 아리따움인가 뭐 그런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브로우 정리를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요청을 많이 주셨던 눈썹 정리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눈썹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 많은 분들이 꿀팁을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알찬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